남이 아닌 나와 더 잘 지내는 연습. 첫째, 결정장애. 완벽한 선택이 존재할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다. 말 하나, 행동 하나 내가 저지른 일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중압감이 너무 커서 무언가 시작해 볼 의욕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담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내가 힘들어서 도움을 받고자 찾아갔는데도 무슨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어느 교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뇌리에 콕 박혔다. 그럼 말하고 나서 취소하면 되잖아. 아, 말하고 취소하기.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어쩌다 말했는데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다시 말하기를 하면 될 것을. 물론 경솔하게 막말을 일삼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내 스스로 나를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망설임의 과정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어쩌면 한 번 선택하고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결과를 내가 떠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결정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일단 결정을 해보면 어떨까? 선택은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생각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전의 상황을 고려한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만족스럽지 않은 시간을 견디는 것은 내가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기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스트레스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누구나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힘이 난다. 의존적인 사람들조차 혼자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일단 하고 나면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자란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자존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차리고 그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과정 자체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의존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스스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연한 감정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번져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으로 자기를 가둘 때 그만큼 더 위축되고 자존감은 낮아진다. 그렇게 행복과 멀어지면 내가 의존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어쩌면 더 단호해져야 할 일이다. 내 마음에 따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당당히 주장하고 때론 거절도 해야 한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모두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듯이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거절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소통을 방해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거절하는 게 어렵다면 생각해 봐야 할 것들. 눈치 보느라 거절을 못했다가 더 사이가 멀어져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것만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무조건 네라고 말하는 것이 갈등을 피할 수 있고 내가 더 편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오의 가능성은 점점 더 막아두게 된다. 그리고 거절을 못한 후 원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은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래도 갈등을 일으켜 비난을 받고 버림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눈을 감고 침묵하며 한 번, 두 번 더 참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참아낸 감정들은 불행히도 엉뚱하게 폭발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비극에 빠질 수도 있다. 혼자 되기 싫어서 거절을 못했는데 그로 인해 혼자가 되는 비극 말이다. 아니요를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따라서 때로는 귀찮아서 거절을 하지 않고 지나쳐버린다. 반대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솔직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싶다면 내키지 않을 때 거절을 해보자. 거절을 통해 요청하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볼 수 있고 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상처가 될까봐 미안한 마음에 말을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냥 상대방이 서운해하는 것을 감당하기 불편해서 우리는 거절을 하지 못한다. 즉, 이건 역시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다. 한순간 서운하고 말 일을 오랫동안 불안을 겪으며 더 큰 상처를 안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진실한 소통을 위해 거절은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내가 오늘 거절했다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평생 만날 수 없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나의 상황을 배려해 줄 의사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뜻밖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내게 좀 더 소중한,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해 가야 한다. 거절의 이유를 잘 전달하는 것이 잘 거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어쩌면 거절하기는 지나친 의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 된다. 행여나 나를 선택해 주었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거절을 이라는 마음이 상대의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만든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하자. 그가 나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믿어보자. 그리고 그런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 너무 쉽게 순응하고 내 마음과 다르게 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자.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다루려면 흔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허용하지 못한다. 실은 나와 단둘이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관심조차 없다면 쉽게 지루할 것이다. 또 나의 하나하나가 못마땅하고 수용할 수 없다면 그런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괴로울 것이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매사에 자신감이 없다면 혼자인 시간은 그 자체로 막막하고 불안하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누구라도 만나야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가상의 공간에서 대화 상대를 찾는 등 무언가에 끊임없이 의존하게 된다. 의존의 대상이 사라질 때 허전한 만큼 홀로 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안전한 엄마 품에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세상에 뛰어든다. 조금 두렵지만 이겨낼 수 있고 조금 외롭지만 감당할 수 있다. 늘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의존하지 않을 때의 기쁨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신감은 충분히 의존해 본 기억과 감각을 통해 자란다. 나를 매 순간 따라다닐 수 있는 존재는 나뿐이다. 따라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면 아픔을 이겨내는 것도 현재를 조금 더 행복하게 즐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걷는 듯 천천히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결핍은 결점이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계는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풍요롭다고 여기게 된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바로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내 가능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된다. 그 자체로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가. 혼자만의 시간을 잘 지내라는 것이 혼자서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저 나약하고 모자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돌봐주라는 것이다. 넷째,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이 어려운 당신. 내 삶에서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답을 끄집어내기 위해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며 책을 읽고 조심스레 경험으로 뛰어든다. 그렇게 보면 책을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누군가를 만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어느 누구도 주관이 없는 사람은 없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결정된 기울어진 내 마음에 힘을 실기 위해 우리는 책을 보고 조언을 구한다. 결국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내 책임이다. 생각, 감정, 행동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만 바뀌어도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 변화의 실마리를 찾느냐에 따라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이 소개되기도 한다. 왜곡된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꾸는 것을 인지치료라고 한다면 감정을 잘 느끼고 그 이면에 좌절된 욕구를 찾는 것, 그로 인해 스스로를 깊이 공감하는 것은 정서 중심 치료 혹은 욕구 중심 치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 치료는 행동을 바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려는 것인데 두려운 상황을 일단 경험해 보면서 두려움을 낮추는 것이다.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일단 해보면 나의 생각이 얼마나 부풀려진 것인지 그 생각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었던 불안한 감정이 점차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용기를 내는 등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무언가를 해보지 못한 채 생각을 키우다가 여기저기 의존해서 묻고 알아보면서 너무 지쳤다면 까짓거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느니 그냥 해보고 말지 라고 생각해보자. 그래봤자 회사에서 잘리기밖에 더하겠어 라고 배짱을 키워보자.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일은 생각보다 쉽고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불안할 때 묻고 일단 해보는 것. 어쩌면 단순한 행동들이 내게 주는 자잘한 성취감들로 우리는 또 하루를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2번, 3번 생각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데에 쓰겠는가?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고 홀가분해지겠는가?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누군가의 판단에 맡기고 방치할 것인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것인가?